누군가와 밥을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서의 그 짧은 순간, 의외로 많은 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빛, 말투, 지갑을 꺼내는 속도, 주변을 살피는 태도까지 그 몇 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과 관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죠. 한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임 끝나고 밥을 먹고 계산대에 섰을 때 한 사람은 말없이 카드를 내밀고 다른 한 사람은 핸드폰을 보며 무심히 한쪽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도 단출해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제는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진짜 괜찮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집니다. 밥값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함께한 시간을 고마워하는 태도, 혹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흐름을 존중할 줄 아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밥값을 내는 그 사람의 손끝에서 혹은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이 묻어나느냐가 핵심이지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화려할 필요도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 편히 밥 한 끼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웃으면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노후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작지만 깊은 순간, 밥값 계산이라는 짧은 찰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꼭 거리를 둬야 할 사람, 함께해도 후회 없는 사람을 구별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잘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르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하죠. 겉으로는 잘 웃고 말도 잘 맞는 듯 하지만 어느 날 밥값 하나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계산할 때마다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순간이 되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차에 뭐 두고 왔네.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죠.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본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 몫의 책임은 회피하고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다정해 보여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내 곁을 무겁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노년에는 이런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 몇만 원 아끼자고 그러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태도,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무게가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언제나 계산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밥값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몇 천 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누려 하거나 계속 비교하고 따지는 사람이죠. 물론 공정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불균형이 생기면 금세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만 더 먹어도 미안해지고 결국엔 편치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하죠. 노후에는 밥값 하나에도 여유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내가 살게요. 다음번엔 당신이 사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주고받음이 생기고 정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쌓여갑니다. 밥을 먹는 건
살기 위해서지만 함께 밥을 먹는 건 살면서 가장 사람다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드러나는 상대의 진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인연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사람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지만 항상 남의 계산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계산할 타이밍이 오면 스스로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밥값을 내면 그걸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별다른 감정 없이 툭 하고 지나가죠. 이번에도 내가 냈네. 언제쯤 이 사람도 한번 낼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균형을 잃고 서로 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당연해지고 심지어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관계의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마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겉으로는 아무 말 없어도 속으로는 천천히 마음이 닫혀갑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이상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어르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본인이 밥값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오래된 사이고 예전엔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냥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없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밥값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관계라는 게 때로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조용히 기울어져 간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요. 밥값이란 그저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년에는 무조건 퍼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마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오갈 때 그 자리가 진짜 따뜻한 밥상이 됩니다. 사람의 본심은 긴 시간, 많은 말로 드러나기보다 이렇게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에서 은근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노년을 훨씬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론 셈이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말은 고운데 늘 자기만 이득을 챙기고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정은 없고 계산만 남는 관계.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칩니다. 밥값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서적 여유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여유가 있다는 건 지갑이 두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수치로 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끼 밥을 먹으며 그 시간에 함께 있어준 걸 고마워하고 기꺼이 서로를 인정해주는 마음.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밥 먹을 때 제일 솔직해진다. 그 말은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밥은 누군가와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리듬이고 그 안엔 기대와 신뢰, 배려와 감정이 함께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저 호의의 대상이나 편한 상대쯤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건 밥상이 말없이 알려줍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계산서 앞에서의 태도, 숟가락을 드는 속도, 고기 한 점을 나누는 손길 안에서 사람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밥자리를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얻기만 하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기꺼이 내주는 척하며 서운함을 쌓아가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좋은 밥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밥상이 부자로 가는 길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내가 함께 밥을 먹은 사람, 그리고 그 밥상에서 오간 말과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 남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밥값을 계산하는 손보다 그 자리에 함께한 마음이 더 따뜻했는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돈을 빌려보거나 여행을 같이 가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순간 더 솔직한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밥상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그리 크고 특별한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마움도 서운함도 기쁨도 작은 밥값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살게요라는 말에 기대했던 작은 정이 없었다는 걸 느낄 때, 혹은 늘 내가 계산하는 사이클이 당연해졌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대접했다는 생각보다 정이 빠져나갔다는 기분이 더 클 땐 그 관계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재는 잣대라는 뜻이니까요. 노년이 되면 마음도 몸도 쉽게 지칩니다. 쓸데없는 오해나 상처 없이 편안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표정보다 그 사람의 밥값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낸다고 했을 때 조용히 고마워하는 눈빛, 다음번엔 자기가 하겠다며 기억해두는 자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더 열어도 좋습니다. 반대로 계산의 무게를 한쪽에만 지우는 사람, 남의 호의를 무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후반에는 사람을 천천히 깊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밥 먹는 습관의 성격이 드러나고 밥값 계산하는 태도에 본심이 담깁니다. 그 본심을 한두 번 밥을 같이 하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고르고 불필요한 인연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노년은 더 좋은 사람과의 덜 복잡한 관계를 추구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기준이 밥값 하나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밥값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늘 내가 계산을 하는 쪽이었다면, 혹은 늘 누군가에게 얻어먹기만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다른 한쪽이 당연히 받는 관계를 오래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언젠가는 피로와 오해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인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 밥값을 내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기꺼이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죠. 한 어르신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단 한 번도 밥값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아 보였는데 늘 얻어먹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나중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느냐로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계산은 하지 않지만 다음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엔 고마웠어요. 하는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있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 얻어먹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해도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밥 한 끼를 함께 하면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자리의 따뜻함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과 곁을 나누는 것이 삶을 훨씬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따뜻한 밥값을 내주고 있는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마음을 내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밥값이라는 작은 장면을 통해 사람의 속마음과 관계의 무게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그 짧은 순간 안에 담겨 있었지요. 노후의 인간관계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사람, 크게 웃지 않아도 작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 한두 명이면 삶은 충분히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밥값을 내는 순간 지갑보다 먼저 꺼내야 하는 건 마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고마움을 느끼는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밥값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천천히 지켜보세요. 말보다 진심은 그 자리에서 더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과 밥을 먹고 있을까? 그 물음이 습관이 되면 어지러운 관계는 자연히 정리되고 편안한 인연은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밥값이란 가장 사소한 일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마음, 또는 따뜻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자리에서 삶의 따뜻한 조각들을 하나씩 함께 모아갈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